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이집트 폭탄 테러로 성도 1명을 잃은 충북 진천중앙교회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교육관에 마련된 고 김홍렬 권사의 분향소에 성도들이 찾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슬픔에 잠긴 성도들은 고인을 기리며 조의를 표합니다. 빈소가 마련된 첫날 저녁에는 진천중앙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역 인사와 주민 등 100여 명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처음으로 열린 긴급 기도회에는 교회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규섭 부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기도회가 진행됐고 성도들은 울부짖으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천중앙교회는 사고 후에도 새벽 기도와 중보기도 팀의 상시 운영으로 부상자들의 건강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천 지역의 첫 장로교회인 진천중앙교회는 1954년 6월 정식으로 창립돼 올해 6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인근에 초평교회 등 9개의 교회 개척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 지원과 사랑의 집수리, 목욕과 반찬 봉사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부를 운영하며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글과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활동으로 외국인 성도도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에 함께한 김동환 담임 목사는 몽골 선교사 출신으로 교회는 2011년에 부임했습니다. 한편 교회는 이번 이집트 폭탄 테러로 부상을 입은 성도들이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평안을 찾기 위해서 어떤 기도원이나 뭐 이런 거를 들어가길 원한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저희들이 좀 대책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어떤 것이 지금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 가운데 기도를 통해 회복하고 있는 진천중앙교회를 향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나눠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의 이집트 폭탄 테러 피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악의적 댓글이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낙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17일 사건이 알려진 이후 악의적인 댓글은 무리한 선교 활동이었다든지 성지순례를 법으로 금하자와 같은 내용이 퍼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 감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의적인 댓글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되거나 도를 넘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장통합은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댓글로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놓았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민간 성지순례객 다수가 희생을 당한 반인륜적인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고 테러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교회를 향한 인터넷 등에서의 악플은 같은 민족으로서 이웃으로서 할 수 없는 또 다른 테러라고 지적했습니다. 2년 전에도 한국인 성지순례 여행객이 이집트 여행 중에 피랍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악의적인 악플로 인해 풀려난 여행객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피랍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은 지금도 언론에 노출을 꺼리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지 여행에 대한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예장통합이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성지 여행을 계획하는 성도들은 해외여행 안전에 관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권고하는 지침 이외에도 전문 단체들이 성질을 가려는 지역의 안전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 여행은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채널 뉴스 백락균입니다. 목회자들의 사회적 섬김단체인 30분의 1 운동본부가 목회자와 예비 목회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자성과 섬김의 목회를 위한 전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 강연에서 나눔 국민운동본부 손봉호 교수는 한국교회 안에 돈과 권력, 명예와 같은 저급한 가치가 팽배해지면서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교회를 확장하는 데만 힘쓰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손 교수는 과거 한국교회가 핍박받던 시절 목회자들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는 순수함 때문이었다며 목회자들은 세속화되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30분의 1 운동은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하루 노동을 하고 여기에서 모인 임금을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자는 운동입니다. 참가자들은 30분의 1 2014 선언문을 발표하고 목회자들이 먼저 자성하고 사회적 섬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도하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한국교회 부활절 준비위원회가 지난 17일 제2차 공동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4월 20일 오전 5시에 열리는 2014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위는 연세대 측과 장소 사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7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실무위원회 예장합신 박형 목사와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 엄진영 목사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준비위는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 부활절 연합예배에 앞서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발대식과 기도회를 갖고 한국교회의 갱신과 참된 친교, 한반도 평화, 2014년 부활절 등을 주제로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한 행정 보류를 철회하고 회원교단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는 제103-6차 정기임원회에서 현 한기총이 계속적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회원교단으로 있을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원회는 한기총 탈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의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원회는 2014년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를 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태백 오투 리조트에서 열기로 하고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원회는 이번 성장대회가 영육간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시영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버스 테러에 대한 대응 지원 활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시영 이사장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기 상황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대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위기관리재단이 향후 더 넓고 깊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대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이집트 테러 희생자가 발생한 진천중앙교회를 방문해 교회 입장 발표와 언론 대응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며 이후에도 귀국자들이 가족들에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3년 임기의 신임 법인 대표에 장기호 전 캐나다 대사를 선출했으며 고영일 가을 햇살 대표 변호사, 정영길 예원 찬흠 대표를 신임이사로 선출했습니다. 위기관리재단은 인터서브 코리아와 GMS, 기아대책 등 2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과정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학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입학 전형은 해당 학교 입학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 재정 지원 중단, 학생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은 법 통과로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광고만을 규제 조항으로 들고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오는 20일 여전도 회관에서 제4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한국교회 군선교 사역 결산과 함께 제16기 법인이사 선임과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건축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의 정책 차관보로서 미국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했던 고 강영호 박사의 2주기 추모 예배가 오는 25일 명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추모 예배에는 부인 서근옥 여사와 두 아들 등 유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3.1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감사 예배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4일에는 한국교회 청년사역,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청년 세미나가, 6일에는 교회 교육, 흔들리는 한 축을 재건하라를 주제로 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미화 십자가교회가 18일 대학로에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 스페이스 아이를 오픈하고 오는 24일까지 오픈 기념 십자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2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이 구름만 끼는 가운데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의 눈은 잠시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광주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제주도, 동해 전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동해안의 눈은 잠시 그쳤다가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